안녕하십니까 황씨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한국 황씨는 학사공 황락의 후손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 황씨 중앙정치회는 1963년에 조직되었고 서기 28년에 평해에 표착하신 학사공 황락을 시조로 모시며 매년 봄가을로 평해 월성리에 모여 숭조의 향을 올리고 있습니다. 학사공의 후손은 갑고 을고 병고이며 다른 관양을 가진 황씨들은 갑고 을고 병고에서 파생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 황씨들은 한국 중앙정치인의 통일된 교과서적인 그런 내용에 의하여 그러니 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수방 가구의 창업주이신, 그리고 회사를 경영하시는 회장이신 총성의 또 회장을 하시는 황양규 회장님께서는 중국 하남성의 황천에 있는 황씨들의 고향인 황국고성을 여러 차례 참배하고 다니면서 중국에서 황국사라는 서책이 있음을 발견하시고 이를 한국에 가져와서 2016년에 황국사를 한글본으로 발간하셨습니다. 황국사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황국사는 사마천의 사기, 춘신군의 기록을 근거로 황성통사, 황씨통서, 강하 황씨원류, 중국 황씨족보인 화평보, 조주보, 학수보에 춘추시대의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의 진나라에는 진효공이 있었는데 이때 황경수공께서 성상을 지내셨다. 진효공은 상황의 본명은 공손왕입니다. 이 공손왕은 기원전 338년에 사망을 합니다. 이 상황을 등용하여 법가의 계통을 잇는 정치를 하게 됩니다. 이 법가는 아주 엄격한 법으로 태자가 잘못을 저지르면 태자를 처벌하지 못하니까 태자의 큰 스승은 코를 베어버리고 나머지 스승은 이마에 인두로 쥐지는 등 문신을 새기는 아주 엄격한 법입니다. 이 법은 너무 백성들에게 무서운 법이죠. 백성들이 이 법을 따르지 않으면 혹독한 형벌을 받아야 하기에 국가에 충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나라는 이를 토대로 진시황이 이르러서 기원전 221년에 천하를 통일하게 됩니다.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국가이죠. 진효공이 상황을 등용하여 진법을 시행하자 이를 반대한 성상 황경수공께서는 진효공의 미움을 받게 되자 언제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서 동생이신 황경태, 황경덕의 가족을 데리고 산동에 사는 장인 서선의 도움으로 배를 타고 한반도의 인천으로 들어왔습니다. 인천의 지명은 제물포인데 제물포로 들어왔다는 기록 이후에는 어디에 정착하여 거주를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356년입니다. 기원전 35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739년 전의 일이죠. 황경수 공은 아들을 4명을 낳았습니다. 그중 넷째 아들 문은 아들을 6명을 낳았습니다. 또 이 6명 중에서 셋째 아들 그는 또 자식을 4명을 낳게 됩니다. 이 중에 장남인 기원전 314년에 출생한 황헐, 헐은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 호남섬 상덕시에 살다가 초나라의 재상이 되었는데 이분은 춘신군이라고 불립니다. 춘신군에 봉해졌죠. 너무 유명한 분입니다. 춘신군은 첩을 두었는데 첩이 임신한 상태로 초나라 고열왕이 자식을 두지 못했는데 고열왕의 후궁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러자 이 헐공의 첩이 자식을 낳아서 초나라의 왕이 되었으니까 초나라는 사실상 황씨의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진시황의 출생과 비슷합니다. 여부리가 임신한 첩을 진나라 왕실의 자초에게 바치고 자초가 진나라 왕이 되니까 그때 태어난 아들이 왕이 오르니 이 사람이 진시황입니다. 춘신군의 이야기는
진시황의 출생과 같은 이야기니까 이런 내용이 사마천의 사계에까지 실리게 되었고 후세에 전해지게 됩니다. 춘신군은 왕의 총애를 많이 받아서 식객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고 맹자나 순자도 식객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내용은 중국의 사사나 중국에서 발간된 책자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기록으로 한반도에 최초로 오신 분은 진나라 성성을 지니신 황경수공과 동생신 경태, 경덕공이라는 것입니다. 춘신군 황헐공은 중국 초나라로 가서 출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일족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반도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4명 내지 6명씩이나 두는데, 그런데 자식을 3명씩만 두었다고 가정할 때 가성식 이분들의 아들은 9명, 그리고 무의 아들은 건을 빼고 5명, 자식들은 15명, 그리고 경태, 경덕공의 아들 6명, 그리고 손자 18명, 정손자 때는 54명. 그러니까 춘신군의 6초는 47명이고 8초는 54명입니다. 3대를 지나면서 101명의 자손이 번성했다는 것이죠. 이들 황씨들은 모두 어디서 살았을까요? 춘신군이 출세하자 중국으로 건너가신 분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한반도에 살았다. 그리고 집성촌을 이루었다면 한반도 어딘가에 그 흔적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창원 지역에는 거북 구자가 들어간 지명이 많습니다. 거북이는 황씨들의 토템입니다. 즉 황씨 누를 황자는 갑골문부터 거북이 형상을 따서 만들어진 한자입니다. 그래서 거북이는 황씨들의 토템입니다. 이곳이 바로 황씨들이 집단 거주지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골포국입니다. 골포국의 역사는 기원전 648년 황국이 망하고 황씨들의 일부가 한반도로 돌아와서 골포국을 세웠다는 설도 있으나 이런 것은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에 의하여 한반도에 최초로 들어온 황경수, 황경태, 황경덕공의 후손들이 골포국을 세웠다는 주장을 한다고 해도 무리는 아닌 것입니다. 진나라 성상을 하셨던 황경수공의 후손들은 모두 지식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는 그런 지식층이 없었죠. 한반도에 들어오신 이 황경수공의 후손들은 학문이 높은 지식층들이었으니까 황씨들은 나라를 건국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서기 23년에 한반도로 들어온 중국 사천성 청두의 태수였던 김탁이 19년 뒤인 서기 42년에 황씨들이 골포국의 영역인 김해 지역을 차지하려고 전투를 벌입니다. 그 전투에서 승리하자 김탁은 금강가야의 시조로 숭배되고 김수로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김수로왕이 되었습니다. 황씨들과의 전투에서 부른 군가인 구지가를 김수로를 높이 봤다는 영신가로 오늘까지도 부르고 있습니다.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이 가사 내용은 황씨들아 구지봉 아래서 내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불질러서 태워버리겠다. 구워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지봉에 불을 질러서 김수로의 흉노족들은 전투에서 이기게 되고 그 땅에서 황씨들은 쫓겨났습니다. 김수로의 흉노족들은 그래서 금강가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것이 서기 42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골포구의 황씨들은 서기 28년에 한반도로 들어오신 학사공 황낙의 후손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한반도에는 황경수공의 후손과 학사공 황낙의 후손이 살아왔습니다. 즉 황씨들은 기원전 356년 그때부터 한반도에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서기 28년에 한반도에 들어오신
황낙공의 후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963년 한국 황씨 중앙정치회가 조직되면서 한국의 황씨는 황낙공의 후손으로 갑고을고 병고, 즉 평해 장수 황씨 세 아들이 있고, 나머지 관양의 황씨들은 세 개의 본관에서 분파됐다면서 한국 황씨를 학사공의 후손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국의 황씨가 학사공의 후손만이라, 즉 후손만이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고집할 필요가 없는데 한국 황씨 중앙정치는 이렇게 1963년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황씨는 세계 황씨 종친회를 매년 가집니다. 즉 세계의 모든 황씨들, 중국, 동남아시아, 미국, 영국, 그리고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황씨들이 모여서 매년 이렇게 황씨 종친회를 가집니다. 2023년에는 11월 2일과 3일에 태국에서 세계 황씨 종친회를 열립니다. 사망오제 시절에 연하라 임금께서 황제의 7대손인 해령공에게 홍수를 잘 다스린다는 공으로 산세성 태원시 분양의 땅을 하사하여 이곳을 황국, 즉 황나라라고 했고, 해령공에게는 성은 황요, 이름은 이를운, 이렇게 황운이라고 지어줬으니까 황씨 태시주신 황운공은 황국의 황나라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황씨는 태시조 황운공의 후손인 것입니다. 한국의 황씨도 학사공 황낙의 후손일 것이라고 반드시 그렇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해 황경수, 황경태, 황경덕공이 한반도에 살았다는 기록은 너무나 분명하게 저희 이런 주장은 한국 황씨를 하나로 하여 통제하기에는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사실을 왜곡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중국에서는 황씨 모두가 춘신군 황헐공의 후손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저는 이 말에 대한 반론을 가집니다. 한국 황씨는 춘신군 황헐공의 후손이 아닙니다. 춘신군은 15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만 이들은 모두 중국에서 살았기에 중국에서는 그렇게 말해도 소문이 갈 것이나, 한국의 황씨는 지은나라 성상을 지니신 황경수, 황경태, 황경덕 세 분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골포국 황씨들의 후손입니다. 설령 학사공 황낙공께서 춘신궁의 후손이라고 해도 한국에 있는 모든 황씨들은 춘신궁의 후손이 아닙니다. 저희 이 설명에서 한국의 모든 황씨들은 춘신군의 후손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역사적 사실을 감출 필요는 없습니다. 후한의 유신인 황낙, 학사공의 후손으로서 모두 한국에 사는 황씨들은 그렇다라고 교과서를 쓰니까 황씨가 한반도에 들어온 역사가 짧고, 많은 사람들은 황씨는 중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황씨들은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중국에서 온 성씨가 어디 아닌 성씨가 어디 있나요? 한국에 있는 모든 성씨는 중국에서 온 성씨입니다. 그런데 이 황씨는 중국에서 왔지만 사망오제의 황제 헌원공께서는 동이족입니다. 고조선의 주축 성씨인 구이족 중에 하나인 동이족입니다. 그에 비하여 경주 김씨나 김해 김씨는 흉노족입니다. 한무제 때 성과 이름을 하사받은 김일제와 김윤의 후손들이죠. 이들은 한반도에 서기 23년에 한반도에 들어온 흉노족입니다. 현재 한반도에는 1200만 명의 김씨들이 있지만 조선조 말에 만들어진 가짜 김씨들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진짜 사실은 1200만 명 모두가 김씨는 아닌 것입니다. 결론은 한국 황씨를
한국 황씨를 학사공 황락의 후손이다 라고 계속 주장한다면 모순은 계속 파생될 것입니다. 그냥 황씨는 황나라 황국의 왕이신 황운공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이러한 주장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적 기록, 그렇죠. 역사적 기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기록을 근거로서 제가 한국 황씨는 학사공 황낙공의 후손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께서는 들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 황씨에 대하여 다른 생각을 가져볼 시기가 된 것입니다.